네,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강력한 제재로 압박하되 결국 문제는 대화를 통해 푼다는 북핵 해법을 확정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정부가 대북 기조를 어떻게 잡을까 상당히 궁금해 왔는데요. 4대 기조를 담은 미 대북 정책안을 확정했습니다. 일단 내용 좀 짚어볼까요? 예. 예, 그 특파원께서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가지죠. 그러니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모든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 모든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 그다음에 북한의 레짐 체인지는 추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 김정은 정권 교체는 추진하지 않는다. 그 중국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 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비슷한 일을 다 했어요. 우리는 뭐 김정은 정권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공격하지 않는다,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핵을 폐기하라. 뭐 이런 정도의 사인을 이미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6일이죠. 틸러슨 국무장관이라든가 매티스 국방장관들이 모여가지고 또 비슷한 얘기를 이미 다 한 걸 종합적으로 묶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이제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네.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강경파들이 많다는 그런 예상 때문에 선제 타격 이런 것 때문에 참 상당히 좀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은 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대목은 무력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풀이를 해도 될까요? 무력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무력 사용보다 더 무서운 게 경제적 외교적 제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무력 사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적을 공격할 때 모든 그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대신에 이제 경제적 제재라든가 외교적 제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시에 상대를 붕괴시키지 않고 서서히 조여서 고사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경제 제재라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이라든가 또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민생 부분, 식량 부분 이것까지 조이게 되면은 스스로 못 버티고 나오고 항복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항복을 한 다음에 미국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지금 전략의 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군사적으로 압박을 해서 당장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이나 서서히 이렇게 고사 작전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네. 예. 예.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반에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 이런 것처럼 좀 무력 사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좀 예. 기조가 바뀐 거잖아요. 왜 바뀌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군사적 공격도 불사하겠다. 그렇게 이제 천명을 해놓고 예.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제 연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만약에 이제 북한이 또 거기에 대해서 카운터 어태크를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또 공격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만 살짝 걷어낸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김정은만 살짝 걷어내서 문제가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그 김정은을 지지했던 핵심 세력들이 남한이나 뭐 미군 시설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든 그것이 이제 전쟁으로 확전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을 비롯한 핵심 세력 수백 명을 또 한 번에 하여튼 군사적인 공격을 해서 죽일 수 있다고 하면 또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고 이렇거나 저렇거나 한반도에서 전쟁은 불가피하다. 네. 그렇다면 한국민 수백만 명과 주한미군 뭐 수십만 명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시뮬레이션이 나온 거죠. 그런데다가 중국이나 러시아, 뭐 우리 한국까지도 전쟁에 의한 방법은 안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 물론 나쁜 X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은 한반도 전체가 전장태가 되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은 3차 세계대전까지도 갈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아마 군사 전략적인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렇군요. 군사적인 수단은 사용하지 않되 네. 그러나 북한의 뭐 핵을 인정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다. 예. 고사 작전으로 간다. 이렇게 아마 전략이 약간 그러니까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네. 대화라는 글자 이 워딩 대화에 너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방점이 봤을 때는 이게 행가를 좀 읽어야 될 것 같은 게 갑자기 평화 기조를 보인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압박은 하겠지만 그 여러 주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타격이라든가 이런 것 좀 자제할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압박에 대해서는 상당한 강도로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읽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뭐 전략가는 아니고 전쟁 예. 전문가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할 때 상대방을 공격을 하게 되면 부족한 실력이 부족한 또는 국력이 약한 데는
성을 쌓습니다. 예. 성을 쌓아서 성에 들어가서 이제 오랫동안 버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막는 측은 수성전이고 예. 공격하는 측은 공성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온갖 식량이나 뭐 이런 각종 무기를 다 이제 성 안에 집어넣어서 방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이제 압도적인 무력을 통해서 성을 공격을 해서 뭐 하여튼 이판사판 판결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공격하는 입장이 그런 무력 공격을 하지 않고 포위만 하고 모든 보급률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갖고 있던 식량이 떨어질 쯤 되면은 항복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고사가 되겠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지구전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군요. 문제는 우리 역사상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인조 대왕이 예. 남한산성에서 40일 동안 버티다가 예. 불량미가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나와서 태종에게 무릎 꿇고 빌었지 않습니까? 항복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하나의 그 청나라가 예. 성공한 사례죠. 일종의 우리는 참 비극적인 네. 겁니다만은. 근데 북한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물론 이제 많은 그 양을 비축해 놨는데 이 공성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틀어 막아야 됩니다. 성을 사방을 막아서 아무 그 개미 한 마리 들락거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성공의 비결인데 북한은 지금 어떤 상태죠? 막기는 막았는데 미국이 막기는 막았는데 중국, 러시아 쪽이 터져 있어서 그쪽으로 공급이 들어간다는 예.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이 경제 제재라고 하는 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북한은 그걸 믿고 있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그 향후 국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육자 회담이나 다자 대화 길, 그러면서 뭐 트럼프와 김정은이 대화할 수도 있겠느냐 이런 뭐 예상도 나오는데 이건 좀 시기상조일까요? 그렇다면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화 조건들이 또 있어요. 북한이 최소한 소위 뉴클리어 프리즈, 네. 그러니까 핵 동결 정도라도 한다고 하는 확고한 마음이 있어야 미국은 대화한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대화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이 지금 핵 동결이라도 할 태세가 돼 있는가? 자기들은 계속해서 확장해 간다는 거 아닙니까? 핵 능력을 제고해 간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죠. 이 마음이 변하기 전에는 대화가 쉽지 그래요. 않다. 물론 설득은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중국이. 예. 그런데 북한이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 미국의 체제 보장 약속을 기만극이다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선 내용 보고 오시죠. 함께 보시죠. 네. 감언이설도 우리에게 통하지 않으며 우리의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더욱 아연케 하는 것은 새로 집권한 남조선 당국이 이번 시험 발사의 사변적 우위를 외면하고 무턱대고 외세와 맞장구를 치며 온당치 못하게 놀아대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네, 북한이 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좀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어떻든 핵무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제고시키고 예. 다종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 표현에 의하면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갈 걸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핵무기가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전쟁이 안 되거든요. 지난 4월 15일 날 우리 앵커께서도 그 사진 동영상 봤을지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탱크가 오다가 한 대가 연기가 나면서 들들들들 하면서 옆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그 열병식에 나온 그 탱크는 최고로 좋은 성능이 좋은 것만 동원해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렇게 덜덜덜 떨면서 옆으로 빠졌거든요. 그 정도의 그 재래식 무기가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떠나서 핵무기라든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핵무기라든가 그런 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을 안 가져도 우리가 그 미국은 지금 체제 보장 해줄게, 너 정권 보장 해줄게, 핵 포기해, 핵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데 네. 북한은 또 그걸 안 믿는 거죠. 우리가 핵을 막상 포기하면 공격하려고 우리 죽이려고 그런 아주 강한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앗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런 미국의 4대 대북 정책 기조가 앞으로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와의 공조 향배도 그렇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그게 성공하지 못한 게 러시아와 중국 중국이죠. 쪽에 그렇죠. 문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공조도 굉장히 협조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동맹은 뭐 잘 되고 있습니다. 네네. 신정부가 우리 소위 이제 보수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떻든 사드 문제도 네.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좀 잘 풀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는 문제인데 한미 공조는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협조적이지 않고 대화로 풀어야 된다. 뭐 제재라든가 이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육자회담이 됐든 또는 뭐 사자회담이 됐든 내지는 삼자회담이 됐든 간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회담을 통해서 분명히 그러니까 북한 공격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네. 절대로란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떻든 뭐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중국도 설득하고 러시아도 설득하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하는 그렇게 해서 정말 윈윈하는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게임으로 우리가 사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 열심히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지금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이기 이해관계가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이익에 해당되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됐든지 남북 대화를 통해서 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러시아와 중국과의 어떤 그런 협조도 그렇고 이런 거 좀 잘 해내겠네요. 외교력을 좀 그렇습니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가 이익도 중요하죠. 국가 이익은 물론 이제 한미 동맹을 그래요. 통해서 안보를 유지하는 건데 네. 민족 이익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또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열심히 우리가 외교적 그렇습니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달 중순쯤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네. 여기서도 북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텐데 어떤 얘기가 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사드 문제를 포함해서 또 한미 FTA 이런 문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역시 북한의 핵 문제, 대량 살상 무기, 장거리 미사일 이걸 어떻게 할 건가는 분명히 논의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한다. 그건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조율을 하고 또 다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더 진전된 모습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게 북한에 대해서 어떤 사인을 보이냐에 따라서 북한의 대응 태도가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벌써부터 지금 일부 그 북한의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합작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그렇죠. 식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스탠스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입장을 가지고 핵 문제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또 남북 대화, 또 남북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한 가지 정정할 네네. 것이 이제 6월 6월 중순이 아니고요. 아니라 6월 말쯤에 한미 그래요. 정상회담이 열릴 네, 거라고 그렇습니다. 하네요. 6월 말경이. 예, 예. 예. 자 그리고 그 통일부가 대북 인도 지원 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 예. 신청한 대북 접촉을 승인을 했어요. 이거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민간 단체의 어떤 그 대북 접촉 승인한 게 작년 1월 4차 핵실험 이후에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번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민간 차원의 접촉을 통해서라도 남북 간의 어떤 교류와 협력이 좀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은 이제 핵 문제라든가 군사적인 문제는 이제 그대로 있고 그렇지만 인도주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점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달리해서.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말라리아 그 방제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런데 말라리아는 이제 그 여름이 되면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간의 그 중심에서 그 창고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만 방역을 해서는 안 되고 북한이 방역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게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을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승인을 한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이제 앞으로 경제적인 협력이라든가 그래요. 또는 더 나가서는 당국자 회담까지 갈 것인가는 예.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국민적 정서도 있는 거고 일단 국민적인 도움이라든가 설득 이것이 먼저 된 다음에 앞으로 경제, 특히 이제 개성공단 재개 문제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지금 그래요.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문화적인 협력을 통해서 신뢰가 회복이 되고 뭐 그러면은 저도 차근차근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역시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정서와 국민적인 동의, 협력 이것이 네. 먼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